바로 가실 수는 없었던 형국이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 가시고 5년 전에 벌써 2009년도입니다. 아이고, 또 우리 저 큰 형님 같았던 아빠 같으셨던 우리 DJ께서 사실 원래 가실 분이 아닌데 아마 노통 가시고 합병하셔서 3개월 있다가 8월달에 또 가셨어요. 1년에 2번 만들었던 대통령을 2번 다 보내셨습니다.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 대통령을 보낸 것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제 걱정은 노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 세력이 울타리가 못 됐을 듯하다. 네. 누구든지 통합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늘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뵀을 때도 그런 얘기였어요. 갑자기 너 왜 탄핵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는 이분이 저를 늘 소장이 들어서 알고 계신다. 직접은 얘기 안 해도 간접적으로 들을 창구가 있으니까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탄핵했다라고 꾸짖으시니까 손이 막.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좀 대들었어. 대통령님, 제가 왜 탄핵했습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할 데가 없겠구나.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지나간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를 꼬집고자 하는 것은 너 이유를 잘 알지 않겠나. 그때 그 고비를 넘겼어야 가장 강력한 여권 대권 후보로 더 잘 갔을 텐데. 지금 그 당시가 이제 2007년 그때니까요. 2007년이니까. 지금 박근혜 의원이 강력한 후보인데 우리 쪽에서는 바로 네가 그런 위치가 돼야 될 것 같다. 풍파스럽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나를 뽑아주는 선거 국민인 국민과 내 정치 뜻을 이해하는 또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인 국민과 또 헌법에 써져 있는 전체 국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 이 지지 세력, 내 정치 뜻을 받아주는 지지 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은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지지 세력의 통합을 이분이 늘 가슴 속에 넣어놓고 이것이 쪼개졌다는 걸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숙제는 풀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도 혹시라도 네. 아니 그때 야당 치시고 나중에 그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구단이신데 그렇게 자기 자식 같은 민주당 잔류파와 열린민주당 새로 나가려는 그 중에 둘 다 모여놓고 좀 서로 혼내시고 가닥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큰형님 노릇을 하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시는데 물론 양쪽 다 자식 같은 세력들이라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어떠셨습니까? 그때 좀 잡아주시죠. 예. 어느 쪽이든 우리 정렬 씨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막 그때 그랬어요. 왜 안 잡아주시고 그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쉽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마도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만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어느 쪽도 말씀하지 말라. 이제 대통령님은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 이 평화 구상을 꺼내신 최초의 대통령님이시고 또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이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 지지 세력의 소중함을 그분이 강조를 하신 것처럼 큰 어른이 아니면 그 지지 세력을 아우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라도 단호하게 해주셨으면 아쉬움이 조금 많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 정육을 정말로 본인 시간과 제가 또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본인 돈 써가면서 당에서 왜 이렇게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뭐 사진 더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봤는데.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유명한 딱 이제 2대목 남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맡으면서 노동관계법,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법, 노사 간의 입장 다르고 여야 간의 입장 다르고 같은 당내에서도 또 입장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 법이 이 노동관계법, 비정규직보호법이었는데 뭐 안성수 원내대표는 당시에 막 설정 벌이다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때 어려운 얘기 다 처치하고 노동자들의 입장과 기업과 사측 입장 완전히 다르고요. 가운데서 어떤 절충안이 그래도 가장 해답일 텐데 이걸 던져놓으면 양쪽에서 또 반대하고 그걸 그 와중에 굳이 추미애 의원이 양쪽에서 욕먹어가면서 끌어안지 말고 어차피 오래 끌은 거 그냥 다음 위원장 내지 다른 국회로 넘길 생각 안 했어요. 어느 쪽에서도 박수 받지 못했던 선택인데. 계산을 하면 정치를 못해요. 또 계산은 큰 정치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계산하는 정치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뭐 비정규직 문제를 익히 알고 계시죠?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온전하게 정규직으로 들어갈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 우선 임시로 계약직으로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을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냥 쉼 없이 일을 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세상이 다 비정규직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로 이제는 인식이 다 돼 있지만 저 때만 해도요. 비정규직 그러면 그게 뭔데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들 딸의 일이라는 걸 아무도 깨닫질 못해요. 그냥 내 아들 딸은 미래가 언젠가는 열릴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뿐이지 저건 남의 일이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온전한 길로 만들어 주려면은 저 비정규직을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보호한다는 자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는 순간에 사장님이 다 내쫓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이상수 원내대표의 한나라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굳어진 생각을 깨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었죠. 제가 저렇게 이제 저때 이제 막 굉장히 고집스럽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언론으로부터 뭐 추고집 마이웨이라고 표현도 왔고요. 네. 그렇게 때로는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도 여기서 제가 물러서 버리면은 아무도 못 지키겠구나. 여기서 물러서면은 정말 온통 그 비정규직 세상 천지가 돼버리겠구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물러서지 않았느냐가 이제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정규직 차별도 문제고 비정규직을 자꾸 줄여줘야 되겠구나. 돌이켜보면 역시 그래도 최선까지는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결행을 하신 게 잘하셨다는 국민들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 이제 노조와 관계된 노동법도 이것도 당내에서 욕먹어가면서 징계까지 아니 같은 당한테 그러면 얼마나 더 속상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때로는 그 당의 이해관계만 빠져 있으면 정말 국민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조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노동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그냥 방치를 하면은 노동단체는 노동단체끼리 월급도 못 받고 다 쫓겨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 문제로 되면은 이 공장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욕을 먹더라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처리를 하면 또 욕을 먹는다는 거 저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당이 징계를 했지만 제가 당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이 처한 상황이 따로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정치적 책임감이 따로 있고 또 그건 또 제가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욕먹을 바에야 넘기지 그랬어요. 욕먹을 바에야 넘기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어차피 13년 끌어왔던 수십 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인데 넘기면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다 넘겼는데 대통령들도 넘겼고 다 넘겼는데 또 넘겨라. 너만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 너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저를 공격하기도 했었어요. 자기 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 뭐 이 시간 안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아마 불편한 질문 또 여러분께서 안타까워했던 장면들도 다 모든 걸 말씀하셨고, 자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현재와 앞으로 간단히 짚어보고 여러분께 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더 너무 깊게 들어가는 좀 질문 삼가해 주시고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쪽으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탄핵정부 때 한 번 빠졌어도 지금 4선째입니다. 15년째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4선, 5선으로 가면 이제 중진 내지는 이제 골차품이라고 하는데, 아까 장관직 뭐 고생하고더라도 한명숙 총리가 여성 총리 지내셨고, 많은 국민들이 뭐 국무총리든 국회의장이든 여성 대통령이든 더 큰 인물로 추미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자리로서는 솔직하게 추미애가 그래도 내가 지역 국민들의 선택으로 4번이나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요 정도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잖아. 직책으로 따지자면 뭐 그 정도 하실 때가는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직분을 해야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직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잘 되려면 민주당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민주당을 일으키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아마 이따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당선되셨지만 지금의 이 부정선거 와중, 특검 관철 와중에 또 이 요즘에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이 김한길 대표 체제가 너무 좌고우면하면서 노능력하고 무책임한 건 아니냐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주시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민주 진보 쪽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서 과연 이 카드로 지방선거 치러낼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야당은 맞긴 하는 것인지라는 그 매서운 질책들이 있어요. 우리 추미애 의원이 하실 수 있는 말씀까지만 어떻게 이걸 대처하면 될까요? 참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에요.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자기가 이때 리스크라는 건 도박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헌신을 크게 하면 예를 들어 높게 뛰려면 아주 낮게 개구리가 이렇게 포복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아주 깊게 헌신을 하면 또 거기서 박수를 받을 때 엄청 크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아주 밋밋하게 조심조심 이렇게 가면은 야당이 있는 거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은 민주당의 어떤 특정인 내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에 속한 중진 의원인 제 입장에서도 이 민주당이 야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이 상황을 타개하도록 정말 던지고 헌신하고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김한길 대표는 추미애 의원이 말씀하면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고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대표라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너무 강력한 발언을 하시면 서로 관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면 답답하거든요, 국민들은. 왜냐면 입장에서 지난 대선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표만 정확히 됐으면 사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고 50대 50으로 나왔거든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지금 냉정하게 따져봐도 새누리당이 30% 지지율이라면 민주당도 거의 30%나 29%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한때 7% 8%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졌다. 어차피 산토끼는 우리 편이 아니지만 뒷토끼가 다 떨어졌거든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침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추미애 의원 하고 싶은 말씀. 야당이 무엇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국민의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주는 방법이 그게 결단을 할 때는 크게 결단을 하고요.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것이 그 책임으로 이렇게 돌아와도 얼마든지 감당할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 논평가처럼 말 좀 던지고 빠지고 이런 걸 반복하면은 야당을 깔보는 거죠. 그냥 처음에 말 저렇게 한번 세게 몇 번 하고 또 딴 일 터지면 또 그 말 또 하다가 늘 그래.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극복해내는 것이 가장 큰 일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직책으로는 그렇고 정책 분야라든가 이 추 의원님이 주로 주안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이루고 싶은 분야 어떤 사업,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살기 힘드시죠? 네. 예. 제가 불안해 죽겠어요. 정렬 시대? 안 불안하시고요. 좀 불안해요. 저 방송하다가 다 잘렸으니까 6개월 안 동안에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합리적 보수주의자인데 갑자기 저를 뭐 이상하게 몰아가지고 최근 6개월 동안에 아무튼 3개 하다가 다 잘렸거든요. 근데 두세 주간 내려와서 갑자기 뭘 뒤집어 놓을 것 같으면 있습니까? 이제 안 됐죠.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이미 소득 2만 불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해낼 일은 그 2만 불을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그냥 여러분이 쉽게 무슨 또 분배야 이렇게 딱 외면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어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운수 좋게 아주 급격히 착착착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치우쳐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먹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번 돈 가지고도 강력한 마련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잖아. 그걸 평균했을 때 2만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만 불 한다는 자체를 우리가 3만 불 할 거야, 4만 불 할 거야 이런 자체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또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은 평균하면은 계산상 3만 불, 4만 불 또 올라가. 네,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2만 불 혜택을 국민들이 골고루 느낄 수 있게끔 뭔가 좀 더 주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 혜택을 통해서 2만 불을 골고루 건강하게 누리면 병도 잘 안 걸립니다. 누구나 그 속에서 희망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은 저는 정책, 어떤 정책 하나도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된다. 정치는 제가 계산을 하지 않고 하는, 용기 있게 하는 거지만 정책은 섬세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치는 계산하면 안 되지만 정책은 계산을 해야 되죠. 명언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자한테는 요만큼 혜택이 가는데 없는 분한테는 이만큼 혜택이 가는 방법이겠구나. 몇 년을 추적했더니 그렇게 가고 있구나. 몇 년을 추적했더니 그렇게 안 가구나. 그럼 좀 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주거정책,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교육정책 그런 모든 정책이 무슨 백약이 몇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어우러졌을 때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정권이 바뀌어도 누군가 책임지고 그걸 조금씩 개선해 나갈 때 우리 사회 소득이 2만 불 그러면 나만 2만 불이 아니고 너도 2만 불, 모두가 2만 불. 제가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나도 잘 되고 가도 잘 되고 자도 잘 되자 하면은 뭐겠습니까? 나가자가 되죠. 나가자. 네. 나도 잘 되고 가도 잘 되고 자도 잘 되고 나가자. 좋습니다. 방어수 펜트로 나가자. 나가자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나가자. 그게 제 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요즘 여러분이 민주화 그러면 뭐 운동권 민주화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나가자 민주화 기본법. 그게 경제 민주화 기본법입니다.
119를 찾죠. 급하면 경제 119가 필요해요. 지금은 네. 이웃이 다 힘드니까 경제 119가 헌법 119조에 있어요. 경제 119. 아, 역시 맞아요. 헌법 119조에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제라는 표현도 나오죠. 네. 그리고. 재벌만의 성장이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다라. 시장에 호떡 장사식도, 시장에 신발 가게 아저씨도, 콩나물 장사도 다 골고루 내가 언젠가 한 20년 열심히 일하면 조그만 집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추 의원님, 청와대에 계신 그분도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경제 민주화 꼭 이뤄내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뤄내겠습니다. 근데 1년 2개월 동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2012년 12월 19일까지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안 하세요. 잊어버리신 걸까요? 경제 활성화, 바뀌었군요. 민주화에서 활성화로. 또 뭐 양성화. 예. 아니 근데 지하 경제, 양성화.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또 통일 대박론 나왔어요. 길게 하면 또 다른 주제니까 이에 대한 그 평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통일 문제 또 관심 많으시니까. 저는 그 말을 시비하고 싶진 않아요. 그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딱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행동도 뒤따라야 돼요.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그냥 말을 부락부락 듣진 않았을 그 북한의 캐릭터를 우리가 잘 아니까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냐. 신양하고 비료하고 그런 거 줍니까? 그러면 그런 거 뒷거래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통일 대박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지금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가 문제 삼는 거지만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지 않느냐. 어차피 통일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될 우리 국민이 될 텐데 지금 굶어 죽는 걸 우리가 지원해주면 지금 이산가족만 만나서 무슨 선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한에 이산가족을 두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런 기회에 내가 좀 도와줄게 우리 국민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박 대통령하고 추미애하고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까지 가는 게 공분이 되는 거고요. 북한을 지원해주면서 네, 그걸 당당하게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통일이 대박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네, 통일이 대박되는 순간은 여기가 부산인데 먼저 부산의 대박이 터집니다. 여기가 통일 한반도의 관문이잖아. 예. 태평양과 유라시아가 이어지는 여기 관문이잖아. 정말 막 잘 돼가지고 부산스러워져야 돼요, 여기가. 예. 부산으로 저. 반은 이해하셨는데.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 주민님께서 딱 선착순 세 분만 오늘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서 30초만 우리 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초만. 3초만, 예. 말 특별히 뛰어오신 분. 의원님이 1분 안쪽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오랜만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부산에 내부하시다는 소식을 어제 저녁에 듣고 오늘도 마사를 드리고 왔는데 오늘도 토론사에 진행하시면 무척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15초 주셨습니다. 네. 아니, 3초 썼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서울지역의 강정구을 국회의원으로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사무엘 여지간 통화했습니다만 박근혜 현재 대통령님의 그 통일 대박론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매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주에서 과연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 사무처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의원님께서 진짜 여성으로서 여성 지도자 리더로서 이 남북 통일 정책 문제, 해양연도 정책 문제 모든 문제를 조화롭게 여성 모처리를 갖고서 할 수 있는 분은 여성 의원님께서 몇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럼 그 일하다가 추미애 의원님께서 부산에 저 이웃도 지체해가지고 쭉 같이 해줘 주시기를 교훈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아까 선거 문화 이야기를 말씀해. 저도 개헌적으로 정당 혼자 다 쓰시면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만 선거 문화가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선거 문화에 치지 마시고 VP 비리병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하셔서 적어도 10년 정도 흐르면 역시 여의도에서 그도 추미애 의원님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좀 국회의원의 가치를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공동사무장 우병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인지 사실 조금 더 이니셔티브를 쥐고 조금 더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충정어린 말씀이신데 자,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격려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이 격려에 힘입어서 이제 저도 쭉 한번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미래를 이렇게 제가 감당해내겠습니다 할 만큼 대한민국의 희망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도 힘을 보태드리도록 아까 대학생 일단 앞에 대학생이신가요? 김해에서 왔는데요. 김해에서 오셨어요? 아유 멀리서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잘생겼습니다.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복지국가 있잖아요. 네. 발전에 너무 많은 기여해서 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그 공약을 이행해야지 공약을 그 불이행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특검을 완전히 수용해가지고 책임자가 있으면 처벌하고 해야 할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행동한 양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너무 말씀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얼굴은 청년인데 그 말씀은 중년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짧게 안경잡이 우리 청년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의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에서 재학 중인 박광훈 학생입니다. 이 동아대학교 학생 씨. 몇 학년이세요? 저 3학년입니다. 예. 네. 일단 추르켈 의원님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네. 질문은 한국 사회 이제 유권자들이 가지는 정당 일체가 많이 약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한국 정당의 성격도 대중 정당의 성격을 원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최근 민주당의 행보도 이제 좀 우클릭 행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뭐 유지해야 할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가치나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다르고 또 요즘 또 안철수 신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구별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지켜나가야 하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중도 서민의 정당이라고 피방을 했는데 어디까지 새정치연합과 차별성 또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것이 정책 노선에 관한 말씀이시죠? 정치학과 출신으로 대단한 좋은 질문 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질문을 제가 이 사이에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느라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또 국민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노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노선 이런 거 불편한 일이죠? 사실은 그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노선하고 대단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아들, 딸이 커피숍에서 야간에 서 있으면 시간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 받습니까? 5,210원 받아요. 근데 그걸 다 안 줘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커피 잔 깨먹고 흘리고 이랬다고 너는 견습생이야 그러면서 처음 출근하면 3,000원밖에 안 줍니다. 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수업 받는 거죠. 백을 전혀 안 쓰시네. 그렇죠. 봐. 이름이 안 해도 3,000원짜리. 네. 그러니까 이게 5,210원을 관철해낼 줄 아는 정당이 자기 노선에 철저한 정당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클릭한다고 기업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 요즘 기업도 어렵대? 기업이 4,000원밖에 못 준다면 그렇게 해? 이게 우클릭이라 그러면 그것은 인생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같이 깍쟁이 나라도 자본주의 원조 나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대에 너무 임금을 박하게 주는 이 구조 자체는 깨야 됩니다 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세요.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업자가 넘쳐나고 복지 혜택을 자꾸 달라 하니까 이게 더 사회 문제구나. 일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임금을 주자. 이게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설득해내는 과정이 정치인 거예요. 만약에 우클릭한다 그러면 그건 정치를
포기한 거예요. 그건 민생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아까 새누리당과의 차별이 뭐냐? 차별을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그런 정당을 찍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친구가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선을 정했으면 그것이 왜 민생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꾸준히 설명을 해주고 자신을 갖고 그걸로 가는 것. 그것이 정치인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시키는 정치는 실패한 거예요. 추 의원님 호를 진력을 좀 어때요? 추진력. 추진력을 가지시라고. 제 생각이에요. 자, 우리 옆에 학생.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예. 우선 역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신 것 듣고 되게 감명 많이 받고 역시 많이 존경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년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오늘 말씀하신 것 듣고 책도 보면서 느끼는 게 고비고비마다 실패나 좌절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저같이 청년들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저도 좀 취업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청년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지 도전 정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를 뒤집고 일어서는 힘 어디에서 나올까요? 후배들한테 좋은 사실은 자존심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치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내가 화장실에 갔어도 나는 내가 너무 착해. 이런 것들은 자존심이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면에서의 자존심. 내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돼.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어. 이럴 때는 자기를 일으켜 세울 때는 자존심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든지 또 부모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내가 정말 세상에 내가 나서기가 두렵다. 이런 때의 그 자존심은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도전과 그런 실패가 극복이 어렵다 그러면 자 내가 더 이상 추락할 때가 없을 거야. 내가 이거 더 이상 그래 나 얼마든지 더 내려가 보자. 근데 나도 내려가면 언젠가 치고 올라올 거 아니야. 한번 마음껏 내려가 보세요. 또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감기도 내성이 있듯이 저는 독해가지고 감기약 거의 안 먹어요. 겨우 감기약이라면 쌍화탕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는 미는데 굳이 안 밀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밀려주세요. 한번 쓰러지면 다시 좀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껏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떨쳐 일어나는 용기를 갖고 가요. 그냥 육성하겠습니다. 네네. 주시니까. 우리 수혜는 가면은 진짜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많은 것 같고요.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부산에 서울에서 지금 국회 나오고 계시고 사선하고 계시는데 지방 분권 시대에 과연 350만 우리 부산 시민이 먹거리 놓고 지금 한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 두 번째 가덕도 신공항이었는데 과연 부산에 어떤 정책적으로 추 의원님이 아까 전에 동북아에 방문을 하시는데 과연 방문은 방문이지만 지금 인천이 밀려버리고 평택이 밀려버리고 지금 거의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정권이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진짜 정책적인 중앙에 있는 서울공업의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의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것도 그거는 제가 아주 깊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사실은 너무 솔직한 답변이시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또 인천 평택에서 들고 일어날 발언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 하지만 제2의 도시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가 물류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죠? 관련 전문위원들이나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제가 그거는 더 연구를 좀 해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뭐 국회 예산 가운데 그런 쪽으로 많이 배분이 되면 되는데 그게 일당이 지금 새누리당이고 그죠? 사실 중앙의원으로서 부산시장님도 하실 일이 있고 어쨌든 최선 애써주시고 그죠? 문재인 의원 부산 의원이시니까 예, 많이 좀 정책적인 예산 배분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 안 되는데 대본처럼 급조하지 않고 아직은 또 가다듬는다고 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앉으시고요. 네. 앉으실까요? 많이 쑥스러운데 저 뒤에서. 제가 여기 앉을까요? 요즘에는 공약을 씹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 부산을 사랑하는 노정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성대모사로 잠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우리 덕담 간단히 나눠드리고 이제 사인하고 사진 찍는 시간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뭐 1시간짜리도 있는데 5분 정도로 두 분과 살짝 줄일게요. 아니면 분위기만 더 줄일 수도 있고 살짝 늘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요 멘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 아니고 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소송을 거실 분은 저한테 거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시면 제가 우리 부산시장과 한국 여러분께 띄워드리는 성대모사 푼스 대통 보시면 되는데 혹시 바꿔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외람되지만 한번 제가 DJ 노무현 두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할게요.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받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 광주와 더불어서 부산이 떨쳐 일어설 때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고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빈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조국의 강길을 못 가는 여성 정치인 추미애를 보게 하라. 추미애 가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산다. 제가 만든 말인데 참 멋있죠. 아무튼 이 김대중 노무현이 우리 추미애 의원이 더 큰 인물 가는데 보탬이 되고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2009년도에 하도 화병이라고 열받아가지고 저 세상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같지만 부산 민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부족하고 참 쪽팔린 일도 많이 하는 민주당이지만 민주진보 잘 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이 아껴주시고 새누리당도 합리적 보수로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히 귓구멍이 쳐먹었어요. 정치꾼들이. 얼마나 귀가 얻었냐면 제가 죽기 전에 이명박근혜 두 사람 데려다 놓고 제가 유언으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일로 와봐요 두 사람. 제발 전일환이라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양심이 되세요 그랬더니 행동하는 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적인 정권이 되세요 그랬더니 도덕적인 정권이 되어버렸어요.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통하고 자빠졌어요. 아무튼 귓구멍이 어두운 청와대 민주시민 국민의 이름으로 부산의 이름으로 좋은 보청기를 사다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추미애 의원이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자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큰일 할 수 있도록 우리 추미애 의원을 많이 아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 행동하게 당신 추미애 의원과 부산 민주시민 여러분 만세! 여러분들이 이래 제 여동생 같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추미애 의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탄핵 얘기 꺼냈지만 그 탄핵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다 오해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지만 딱 한 사람 김대중 노무현 만들었고 제 비서실장 후배인 문재인 후보 이번에 진심진력으로 혼신으로 뛴 사람이 추미애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용서가 아니라 그 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아무튼 우리 추미애 의원이 가장 큰 여성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아껴주시고 요즘에 사법부 1에 보면 우리 판사 출신 제 후배로서 우리 추미애 의원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이 경찰관이고요. 검찰이 경찰투가 됐습니다. 사법부가 죽을 사자 사법부가 됐고 법무부가 없을 묻자 법무부가 됐습니다. 제 법조인 후배 법조인 변호인 모셨죠. 이래 훌륭한 정의를 지키는 변호사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누구라고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황우현이나 무세훈이나 나경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조계가 아니라 법조계는 일을 하지 않느냐? 안 되겠다. 진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추미애 변호사 출신의 우리 국회의원 많이 아껴주시고 우리 문재인 변호사도 더 아껴주시고 나라가 온통 요즘에 슬플 쫓아 조국이 되어버렸어. 서울법대 조국 후배는 훌륭한 합리적 보수로서 법조인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나라가 온통 슬플 조자 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조자로 끝나잖아요. 사대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국정원과 경찰은 공조, 수사는 급조, 기록은 변조, 증거는 위조, 정부는 창조학화돼. 역사는 날조하고, 서민경제는 망조, 남북관계는 저조, 민주주의는 큰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깨어있는 부산 시민들의 촛불은 길조입니다. 길조 맞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모쪼록 힘드시겠지만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두벅두벅 잘 걸어온 우리 원칙과 소신의 주룩해 주미의원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키워주시고 요즘에 사법부 1회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때 사법정의를 세울 율사 출신의 우리 주미의원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아무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법부가 1회 무너져가고 망가져가지만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인 사법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이 부산 사나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뜻을 이어받은 우리 주미의원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중간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주미의원을 함께 해주기에 이래 좋은 날에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다음에는 원래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한 7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얘기 말고도 혹시 추미애원이 진심으로 부산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는 마지막으로 끝 인사로 뭐 3분이 될지 5분이 될지 그 정도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름 추미애원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말고 우리 노정열 씨보고 한 2시간 얘기시켰으면 더 재밌을 것 같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마 민주당이 지금 이 성대묘사를 들으시면서 그때의 애잔함도 있지만 또 너무 저게 갇혀있지 않나 하는 여러분 답답함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두 분의 그 가치는 한 분은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고 목숨을 거셨고 또 한 분은 어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어떤 상식,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훈으로 간직한 채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이 지체화가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드린 것처럼 그 지지 세력의 어떤 통합과 포용 없이는 그런 이 남겨진 가치마저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물러서지 않는 진심에는 한편으로는 국민이라는 그 정치의 어떤 대상, 목표 이것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상처를 입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회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픕니다.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에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지지 세력을 다시 한번 합쳐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한 번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루는 것이 제 책 속에 사실은 숨어있는 진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추미애 이야기로 소화하지 마시고 이런 정치의 책임성과 헌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허황된 새정치를 그냥 쫓아 나설 게 아니고 이 정치에 그름을 주고 자꾸 가꾸어서 이 정치에 힘을 줘서 우리 정치에 한번 포용하고 통합해내서 이것이 남북 평화통일의 기틀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께 또 제게 큰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공정하셔서 저는 사회를 만세 삼창으로 끝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을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 삼창할 테니까 만세 크게 한번 외쳐주시고 우리 추 의원님 또 추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이 땅에 좋은 정치인들 여러분 많이 키워주시고 그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에 삼창하면 만세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추미애 의원 만세! 깨어있는 시민 추미애 의원 만세! 물러서지 않는 진심 추미애 의원 만세! 고맙습니다. 사인 받으시고 사진 촬영하시고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노정들도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부산시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결정과 진심을 담아서 사회가 주시는 노력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과 자연스럽게 포토타임, 기념 촬영 포토타임